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영상 업로드가 약간 늦어졌는데 그래도 지난 소식들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중국에서 테슬라의 경쟁자들이 쏟아지며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기가 상하이 공장은 최대 생산 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논란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의 실적은 테슬라 역사상 최고인데 저 뉴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9월 10일 발표된 중국 판매량에서 드디어 작년의 누적 판매량을 올해 따라잡았습니다. 그 수치도 16,200대로 이번 분기 중 최고입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17일에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음 주인 9월 24일에는 중국 중추절 연휴가 포함된 주의 기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높지 않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3번의 주간 발표가 남았다는 점 잠시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이번 분기 중국 실적은 테슬라 역사상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각 분기별로 각 월별 판매량을 색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24년 3분기가 분기 두 번째 달까지 누적 기록이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23년 4분기가 테슬라가 가장 많은 인도량을 보여주었던 분기인데 이때 당시 중국에서 17만 2천대가량 판매했었습니다. 현재 24년 3분기는 23년 4분기에 같은 기간 대비 약 1만 대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격차를 유지하면 18만 2천대를 판매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남은 3번의 주간 발표에서 평균적으로 17,000대 이상 나와줘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분기 가장 많은 주간 판매량은 지난주에 16,200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모델3의 경우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에서 5주 후에 차를 받았다면 지금은 4에서 6주로 증가했다고 하니까 잘하면 9월 17일에 16,200대 이상의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은 3주간 평균 17,000대 이상이 나오면 10월 2일 테슬라 주가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제 사이버트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9월 9일에 테슬라에게 4680 배터리를 공급하려고 하는 파나소닉 회사가 드디어 4680 배터리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4680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도 높고 안전성도 높아서 열폭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화재 위험도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또한 4680 배터리가 세대가 있나 봅니다. 1세대에 비해 2세대로 바뀌면서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양이 57%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원가 절감을 의미하게 되겠죠. 테슬라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판매량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테슬라가 7월에 사이버트럭을 5,175대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비해 61%나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고 7월에 다른 전기 픽업 트럭을 모두 합쳐도 5,546대가 팔렸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벌써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셈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최고인 것이죠. 사이버트럭은 생산량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7월에 5,000대 이상이 팔렸으니까 이번 분기 최소 15,000대 이상은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만 대 이상 팔릴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난 2분기 실적에서는 사이버트럭이 약 1,900대 팔렸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판매량이 저번 분기에 비해 이번 분기에 거의 2배는 될 것 같네요. 9월 15일에는 테슬라가 1억 번째 4680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옵티머스 로봇이 1억 번째 만든 4680 배터리를 들고 있죠. 1억 번째도 1억 번째인데 옵티머스가 들고 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어쨌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이 정도의 속도로 4680 배터리를 만들면 사이버트럭을 이번 분기에 43,000대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인데 실제 생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봐서 배터리 공급이 램프업의 제한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램프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4680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도 지금 당장의 사이버트럭 램프업을 늘리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램프업 속도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생산 라인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의 좋은 소식도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난번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에게는 9%라는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전기차 업체보다도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9%에서 8%로 더 낮은 추가 관세가 붙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의 판매량은 저조하지만 지난 분기인 2분기에 비해 아주 소폭이나마 좋은 상태입니다. 저번 분기에 유럽 판매량은 78,000대였는데요. 현재까지는 좋지만 마지막 9월에서의 실적은 지난 6월에서의 실적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판매량이 지난 6월에 보조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팍 올랐었거든요. 지금은 그 효과가 없기에 이번 분기 유럽 판매량은 78,000대에 못 미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저의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예상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투자 타임라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이렇게 가격이 싸진 리튬으로 만든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더 싸진 것이라서 테슬라의 마진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번 분기부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마지막 소식은 필리핀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필리핀으로도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차 판매 시장이 분산되면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성장이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관련 소식은 하나 있었는데요. 요새 테슬라의 트렌드죠.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여 파워월3의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튼이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파워월3를 더 많이 판매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FSD 버전 12.5 후기인데요. 어치라는 분이 FSD 버전 12.5는 FSD 12.3.6에 비해서 고속도로 주행 능력이 향상되었고 몰이나 주차할 때의 능력이 더 향상되어서 FSD의 사용률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주행거리의 95에서 96% 정도를 FSD로 다녔는데 이제는 99% 이상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또 좋은 소식은 FSD가 내년 초에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내부에서 법안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발표하기를 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진출시킬 계획에 있고 승인 대기 중이라고 했었죠. 뭔가 그 가닥이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1분기에 FSD 승인이 떨어진다면 테슬라 주가는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이것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조금씩 밀릴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식에 대한 소식으로 와이어리스 차징, 즉 무선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3년 3월에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에 그런 영상이 공개되었었는데 오른쪽에서처럼 테슬라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무선 충전 패드가 온도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무선 충전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슈퍼차저는 조용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46곳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선전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주유소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중국은 워낙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지금이야 주유소가 더 많지만 언젠가는 전기차 충전소가 더 많아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정이 되었는데요. 사이버캡이라고도 하죠. 사이버캡의 공개 및 양산 일정, 언제 상용화할 것인지 등이 언급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이러한 이벤트를 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떨지 궁금한데요. 로보택시 이벤트를 하기 전에 로보택시 이벤트를 개최할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외형을 노란색으로 꽁꽁 싸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 크기를 봐서는 한 2명 정도 타는 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기타 소식 및 주가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와 해리스가 토론을 했는데요. 해리스가 토론을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도 점점 해리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왼쪽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사회자가 편파적인 면이 있어서 공정하지 않았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우측에서처럼 토론 후에 해리스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63대 37로 나와 있지만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가 굳히는 형국이 아니라 다시 뒤집혔기 때문에 9월, 10월에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다음 주 9월 16일에서 9월 20일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다음 주의 끝으로 갈수록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9월 후반기의 수익률은 1년 중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까지 주가가 오른다고 포모를 느껴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면서 주가 하락 시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왼쪽 그래프에 보시듯이 9월 초반부까지는 누적 수익률이 괜찮다가 9월 20일 전후로 꺾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꺾이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이 안 되는 기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이 약 2주가 되기 때문이고 기관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나서게 됩니다. 대선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연기금도 주식 포지션을 낮추는 경향이 9월 마지막 2주 동안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9월 금리 인하 이벤트도 있고 9월 20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삼각 수렴의 상단에 위치해 있고 저는 다음 주 중반까지 247달러, 잘하면 250달러까지 찍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9월 17일에 중국 판매량 호조가 있고 금리 인하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47달러 부근에 약간의 매물대가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엔 힘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전체적인 시장이 9월 중반 이후엔 받쳐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47달러쯤에서는 따라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 후 매수하여 10월 대상승을 누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모두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